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입술은 타들어가는데 손에 든 스마트폰은 그저 차가운 유리 덩어리일 뿐입니다. 신호 막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는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서 한 줄기 빛처럼 통신 신호가 당신의 손목시계로 쏟아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육지의 70%가 여전히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암흑지대라는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폭발적인 부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손잡고 이 거대한 암흑을 지워버릴 우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자산,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타래에 묶여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저희 JIN 경제에서 다룰 내용은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한 괴물과 손을 잡고 세상에 던진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지상기지국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리고 우주에서 직접 신호를 꽂아넣는 통신 주권의 찬탈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발열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비웃는 삼성만의 초격차 기술, 엑시노스 5400의 화려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우리가 지난 1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스마트폰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웨어러블 혁명입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 폰을 넣고 다니는 이유, 사실 단순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기지국 신호를 잡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방식은 지난 40년간 우리를 특정 통신사의 울타리에 가두었고 산이나 바다에서는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5400 모뎀칩은 2024년 초에 이미 세상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른 오지 모뎀이 나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삼성이 노린 건 지상의 안테나가 아니라 궤도 위를 도는 위성과 직접 대화하는 비지상 네트워크, 즉 NTN 기술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마을 입구의 공용 우물에서 물을 떠마셨다면 이제는 각자의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깨끗한 빗물을 전용 필터로 직접 받아 마시는 격입니다. 엑시노스 5400은 3GPP 릴리즈 17이라는 차세대 국제 표준을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2년 전의 등장이 단순한 예고편이었다면 지금 벌어지는 스타링크와의 본격적인 결합은 본편의 개봉인 셈입니다. 이 기술이 경제적으로 왜 대단하냐고요? 기존의 통신 인프라는 거대한 섬들과 같았습니다. 섬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단절되었죠. 삼성은 그 섬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우주에 건설한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30억 명이 여전히 제대로 된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디지털 난민입니다. 이들이 삼성의 칩을 통해 경제활동에 편입되는 순간 전 지구적 GDP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농부가 엑시노스 5400이 탑재된 기기로 시카고 곡물 거래소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협상하는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는 대공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기지국은 약 1천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금속 숲조차 지구 표면의 15%도 채 커버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85%는 통신 사막입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거대 풍선을 띄우고 드론을 날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상과 하늘을 잇는 표준화된 칩셋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불가능해 보이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엑시노스 5400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칩셋은 위성으로부터 오는 극미세 신호를 찰나의 순간에 해석해냅니다. 비유하자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늘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바늘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위성통신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삼성이 뿌린 이 작은 실리콘 조각이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장으로 묶는 디지털 실크로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 통신 주권을 통신사에서 반도체 제조사로 옮겨오는 거대한 권력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하늘의 판을 아무리 잘 깔아도 지상의 기기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스타링크는 비싼 쓰레기가 됩니다. 우주에서 오는 신호는 지상 기지국의 신호보다 수만 배나 미약합니다. 10km 밖에서 누군가 비추는 아주 작은 손전등 불빛을 보고 모스보호를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머스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퀄컴인가 삼성인가? 머스크는 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삼성은 칩의 설계부터 실제 생산, 그리고 그 칩을 탑재할 완제품까지 모두 직접 만드는 전 세계 유일의 토탈 솔루션 IDM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수직 계열화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주통신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서 변수를 줄이려면 요리사가 식재료 재배부터 주방도구 제작까지 한꺼번에 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절실했습니다. 퀄컴이 범용성에 집중할 때 삼성은 머스크와의 미래를 위해 우주 전용 커스텀 수트를 제작한 셈입니다. 더 깊은 경제적 함의도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의 핵심은 저지연성입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0.5초 이상 걸렸다면 스타링크는 이를 0.03초 이내로 줄이려 합니다. 이 0.47초의 차이가 자율주행차의 생사를 가르고 주식시장의 초단타 매매 승패를 결정합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5400은 이 미세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칩 내부의 데이터 경로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기존 칩들이 복잡한 시내 교차로를 지나는 것이었다면 엑시노스 5400은 신호등 없는 우주 직통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것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화성 탐사 계획과 스타링크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성을 낙점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 스타링크의 통신망, 삼성의 반도체가 얽히는 우주 삼각동맹. 이 동맹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전 세계 통신 규격 자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위성통신은 기술적으로 거의 재앙에 가까운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속 27,000km로 총알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적에도 위성의 손가락만 한 기기에서 신호를 오차 없이 보낸다는 건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서 창밖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정밀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거대한 전력과 장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기기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발열이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이 물리적 한계를 4나노 초미세 공정이라는 정밀한 조각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기존의 칩들이 거대한 난로를 켜서 방 전체를 데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엑시노스 5400은 아주 미세한 레이저 포인터로 필요한 지점만 정확히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전력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연산의 정밀도는 극대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칩을 콜드칩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대한 우주통신 연산을 처리하면서도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4나노 공정이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인 선폭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좁은 길 위로 수억 개의 전자가 이동하는데 조금만 설계가 잘못되어도 전자가 길을 벗어나 열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삼성만의 독자적인 전력관리 IC 기술이 더해져 위성 신호를 잡기 위해 풀파워로 칩이 가동될 때도 배터리 소모를 기존 대비 25%나 줄였습니다. 슈퍼카의 엔진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비는 경차 수준으로 끌어올린 혁명입니다. 이 안정적인 발열 제어 덕분에 부피가 작은 갤럭시 워치나 스마트링에서도 우주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손목에 찬 기기가 우주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도 뜨거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삼성이 2년의 시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의 정수이자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삼성 반도체의 뼈아픈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엑시노스 2200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은 야심차게 칩을 내놓았지만 발열과 성능 문제로 GOS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폰에 삼성칩 쓰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전량 퀄컴 칩을 사용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맛집 주인이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의심받아
옆집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손님에게 내놓는 꼴이었습니다. 엑시노스라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원과 화성의 연구소는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았고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은 복수극을 준비하는 주인공처럼 자신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엑시노스 5400입니다. 경쟁사인 퀄컴과 애플이 지상의 패권에 안주하고 있을 때 삼성은 아예 판을 우주로 옮겨버렸습니다. 남들이 땅 위에서 땅 따먹기를 할 때 삼성은 하늘 위에 고속도로를 깔 준비를 한 것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CPU와 GPU의 단순 연산 속도에 매몰되어 있을 때 삼성은 육지의 핵심인 위성 모뎀 기술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면전에서 밀리던 장수가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험준한 산맥 너머로 군대를 이동시켜 적의 본진을 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제조사들은 위성통신 기능을 넣기 위해 삼성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과거 퀄컴의 로열티를 갖다 바치던 삼성이 이제는 위성통신 표준 기술을 통해 역으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운동하러 나갈 때나 산책할 때 무거운 스마트폰 들고 다니기 귀찮으시죠? 그런데도 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연락을 놓칠까봐,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까봐 하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5400이 탑재된 갤럭시 워치와 스마트링은 우리를 이 무거운 유리 조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폰이 없어도 지상기지국 신호가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라도 기기 스스로 우주의 위성과 직결되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음성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영화를 보거나 긴 글을 쓰는 등 대화면이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물러날 것입니다. 대신 우리 몸에 늘 붙어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메인 소통 창구가 되는 앰비언트 컴퓨팅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무거운 백과사전을 들고 다녀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공기 중에 지식이 떠다니고 우리는 그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교체 주기는 길어졌고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정체된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기의 분산을 선택했습니다. 엑시노스 5400이 워치와 링에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통신 기기가 됩니다. 사용자는 폰 하나가 아니라 워치, 링, 이어버드 등 다수의 기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한 명의 고객에게 팔 수 있는 기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매출 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폰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그 세상의 중심에는 우주와 소통하는 삼성의 작은 반도체가 박혀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 숨겨둔 진짜 무기는 6지급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엑시노스 5400에는 지능형 AI 엔진인 NPU 기술이 모뎀칩 운용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위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이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소방차가 다가올 때는 높은 소리가 나다가 멀어질 때 낮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전파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이죠. 기존 기술로는 이 변화를 잡기 위해 큰 장비와 복잡한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지능형 솔루션은 다릅니다. AI가 위성의 비행 궤적을 찰나의 순간에 계산하여 주파수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예측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화살이 도달할 지점에 미리 관역을 옮겨놓는 격입니다. 이 예측 연산을 담당하는 NPU는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며 위성과의 연결 상태를 최적화합니다. 신호가 약해지면 AI가 즉각적으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효율화하여 끊김없는 통신을 보장합니다. 이 기술의 진정한 무서움은 학습에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삼성 기기들이 위성과 연결되면서 얻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에 위성 신호가 가장 강한지, 날씨에 따라 전파가 어떻게 산란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전 세계 모든 도로의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우리 기기 안에서 구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칩이 아니라 우주와 지상을 잇는 인공지능 통신사를 우리 기기 안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보안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 데이터가 수백 km 상공의 우주를 떠다니는데
누군가 위성 신호를 가로채면 어쩌냐는 걱정이죠. 사실 일리가 있는 걱정입니다. 위성 신호는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에 도청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런 걱정을 놓칠 리 없습니다. 엑시노스 5400에는 차세대 보안 기술의 정점인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기술이 방패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암호 기술이 아주 복잡한 자물쇠였다면 양자 컴퓨팅은 그 자물쇠를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는 망치입니다. 기존의 암호 체계는 슈퍼컴퓨터로도 수천 년이 걸려야 풀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립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자물쇠 자체의 논리 구조를 양자 컴퓨팅으로도 풀 수 없는 수학적 난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칩 자체에 내장한 것이죠.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됩니다. 위성통신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삼성의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된 기기라면 데이터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해커가 아무리 데이터를 훔쳐가도 그 내용은 알아볼 수 없는 외계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드웨어와 보안을 갖춘 삼성을 머스크가 파트너로 낙점한 건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보여준 성과는 정말 눈부십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우주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 전 세계가 삼성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퀄컴의 칩을 받아 쓰는 다른 제조사들이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삼성은 자체 공장에서 직접 찍어낸 칩을 자사기기에 가장 먼저 최적화하여 탑재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의 해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전 세계 AI 시장을 장악했듯 삼성도 하드웨어의 성공을 넘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엑시노스의 위성통신 기능을 활용해 수만 가지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삼성은 현재 NTN SDK를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배포하며 우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수율의 장벽입니다. 엑시노스 5400이 아무리 설계가 잘 되었어도 이를 수천만 개씩 불량 없이 찍어내는 생산 능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차세대 공정에서도 완벽한 수율을 뽑아내야만 이 복수극의 최종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이 이번에 보여준 기술력과 전략적 판단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선전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는 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항상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나 우주통신과 웨어러블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신호를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숫자로 그리고 엑시노스 5400이라는 실체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우주 지도는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우주만큼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힘은 바로 이런 정보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 경제 정보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승리를 응원하는 JIN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